저는 작년에 그 컴퓨테이셔널 이상이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상의 그 시 쓰는 스타일을 알고리즘으로 만든 다음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했는데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이상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스타일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상은 원래 건축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건축 기사로 조선 총독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면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보면 좀 이렇게 건축적인 그런 스타일이 느낄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많은 이제 인문 연구가 진행이 된 거를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이상의 그 작업에서 그 가장 좀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은 오토마티즘, 자동기술법이라는 어떤 기법을 쓰는데요. 이 기법은 이제 그 당시에 1924년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화가나 시인, 소설가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갖지 않은 무의식 상태에서 그림이나 어떤 글을 쓰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미지나 생각을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익히 그 쓰는 그런 어떤 그 문맥하고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 이상 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대표적인 작품은 건축만 유명각체라는 작품이고요. 그 시가 그 제가 좀 그 찾아보니까 이게 동경에 있는 어떤 현대 백화점, 현대식, 그 당시에 이제 최초의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된 어떤 그 백화점 내부를 보고 이상이 쓴 시다라는 어떤 설도 있고, 또 그 종로에 신세계 백화점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공간을 보고 쓴 시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시를 보면 그 어떤 특정 그 위치에서 그 공간을 이제 360도로 이렇게 다 관람을 하면서 그 머릿속에서 재조합되는 어떤 다양한 키워드들을 이제 그 작가만의 스타일로 조합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웠던 그 좀 리서치 퀘스천은 컴퓨터를 통해 공간을 이상 스타일의 시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베이스가 건축입니다. 건축 공부를 하고 이제 컴퓨터 관련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건축하고 컴퓨터하고 이제 연관되는 여러 가지 그 융합 분야 중에서 이 공간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해서 요즘에 과거에는 시공 쪽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할 때 이제 그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컴퓨터 IoT 기술 뭐 이런 것 때문에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홈에도 그 관련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공간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핵심이고요. 단순히 어떤 그 XYZ 지오메트릭 좌표만 컴퓨터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에 관련된 의미 정보, 세마틱 정보를 함께 컴퓨터에 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그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요즘에 그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가 공간 관련된 어떤 컴퓨팅 플랫폼 관련해서도 이제 인공지능적인 어떤 그 수행을 하려면 그 공간 정보를 활용할 때 그 관련 연구가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지역의 공간을 구조화하는 어떤 그런 연구를 좀 오래 해서 그 익선동 공간을 좀 구조화하는 쪽에 먼저 좀 스타팅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문맥화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문학 쪽에서도 이제 텍스트를 문맥화하듯이 공간도 문맥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비행기에서 어떤 공간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뭐 그 전체 문맥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 눈높이,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사실 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그 들어오는 정보는 제한적이라서 그 시간 타임 베이스로 어떤 그 시퀀스를 가지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맥이, 경험적 문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공간 문맥이라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문맥을 문자화하느냐가 이제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문자 심포지아에서 보는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그 해석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사전 미팅을 통해서도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사실 컴퓨터에서는 뭐 그 문자라고 하면 단순히 캐릭터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그 디스플레이 매체를 다 문자로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보는 문자는 좀 약간 광범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프레임워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컴퓨터가 그 공간에 관련된 이제 이미지를 좀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모으는 작업은 SNS 상에 요즘에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제 사진을 찍고 바로 쉐어링을 하면 위치 좌표가 같이 공유가 돼서 이제 구글 맵을 들어가면 그 어떤 그 맵 상에 이제 우리가 그 사진들을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위치 정보가 없지만 어떤 키워드 검색으로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SNS 이미지들, 이걸 이제 저희 학생을 시켜서 이제 수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가서 좀 찍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찍은 사진을 그 해당 사진이 찍힌 그 장소하고 함께 이제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맥을 좀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를 쓰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문장을 인공지능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뭐 다양한 뭐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뭔가 추론을 하는 부분에서 히든 마크업 모델이라는 게 많이 활용이 돼요. 이게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사운드, 이 사람의 그 목소리 그 사운드에서 이 사운드가 어떤 단어를 의미하느냐를 이제 파악을 할 때 단순히 어떤 그 사운드 정보만을 쓰는 게 아니라 전후 좌우의 그 맥락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든 마크업 모델이 어떤 그런 타임 베이스드 된 어떤 그런 그 추론이 가능해서 음성인식 쪽에서 이제 히든 마크업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히든 마크업 모델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문장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 이게 그 트레이닝 데이터는 뭐냐면 이상이 기존에 썼던 시들을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주로 그 문장을 구성하는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컴퓨터에 학습을 좀 시키고, 이제 제가 그 이미지에서 도출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그 이상의 스타일 구조 패턴에 맞춰서 이제 시를 써 나가는 거죠. 그런 어떤 히든 마크업. 근데 이제 아까 그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 키워드를 어떤 관점에서 도출해서 걔를 어떤 구조로 뭐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아서 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이제 좀 어렵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이건 작품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뭐 그냥 감상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베이스가 컴퓨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좀 접근해서 논문도 좀 쓰고 좀 다른 데 발표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좀 실천을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익선동 공간을 제가
익선동을 이제 사실 그때 우리 세계문자 심포지엄 워크샵을 첫 번째 워크샵 할 때 처음 이제 가봤고, 그때 우리 그 첫 번째 워크샵 장소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정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이제 사실 그런 그런 행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어디 외국이나 뭐 국내 학회를 가면 다 무슨 호텔 로비에서 하지, 그런 어떤 호텔에서 안 합니다. 예. 네, 사우디아에서.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진짜 창의력을 전혀 이렇게 발산시킬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했는데, 그때는 사실 그 오신 분들도 아주 멋진 분이 많으셨고, 또 이야기 자체도, 그 다음에 그 공간 자체도 뭔가 그런 어떤 그 오픈된 어떤 그 개방된 어떤 소통을 만드는데 아주 큰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 끝나고 의자를 들고 이제 고깃집으로 가는 그 행렬, 어떻게 보면 행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억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의자가 그 고깃집에서 빌려온 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고깃집에서 의자를 가져다가 이제 앉고 거기서 이제 워크샵 하고 그 의자를 들고 이제 가서 자기가 먹을 돼지고기 불판 앞에서 놓고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 그것도 사실 공간적이면서 되게 위치 기반적이고 상당히 그때.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김진미 법인카드가 좀 잘못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저도 모르게 법인카드를 끊는 바람에 막아야 되나 뭐 이제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의미 있었고, 근데 이제 사실 그때를 기억하면 사실 그런 어떤 그 기억 속에서 제가 그 술 먹고 이제 원래는 그런 버릇이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공간을 막 뛰어다니는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다니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그 임진미 국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길 잃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보여달라고 막. 그래서 그 술을 취해서 그때 필름이 끊겼는데요. 그 공간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 들어온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자동기술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작업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경험, 네,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계속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그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또 작업 안 되면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또 이제 같이 비슷해지면서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익선동 맵을 좀 이렇게 구조화해서 만든 거고요. 단순히 이제 이거는 2D입니다. 3D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라고 일단은 하고 이제 아바타를 이제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면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만들기보다는 일단은 뭐 요소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위치를 자동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해당 위치에 관련된 건물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게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 건물마다 아이디가 다 등록이 돼 있고 사람이 이제 아바타가 그쪽을 배회하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빌딩의 아이디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분석하면 도출되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그 키워드 단어하고 그 옆에 그 확률. 그러니까 이 사진의 이 오브제가 맞을 확률. 그게 뭐 70%냐, 20%냐, 뭐 10%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재밌는 게 컴퓨터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진 안에 예. 그래서 아유 큰일이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실시간으로 계속 시가 써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뭐 이런 작업을 훨씬 더 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공간 정보하고 그 시를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예술적인 어떤 표현이 가능한데, 그때 제가 그때 프로젝션으로 쏘면서 했던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 궤적을 뭔가 이렇게 수묵한 느낌으로 이렇게 컬러링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좀 이렇게 오버랩해서, 사실 이건 가독성은 좀 떨어지지만 뭔가 그 어떤 전체적인 의미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익선동 그 사진, 사진하고 관련된 그 공간에 대한 시를 이렇게 슬라이드 쇼 맥에서 이게 자동으로 그냥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쉽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사진은 이제 제가 찍은 것도 있고, 거기 SNS 상에서 이제 누군가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이건 꼭 넣었습니다, 제가. 돼지고기 삼겹살. 이게 기억이. 그래서 이제 그때 발표했던 거고요. 그때 이제 전시 공간은 그 뭐죠? 이렇게 바로 그 전시 있기 얼마 전까지 사람이 주거를 하던 저기 그냥 비어 있는 어떤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둣장도 다 막 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거미술도 막 있고 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거기서 이제 전시 준비하면서 사실 그 살았던 분들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공간에 대한 흔적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고, 그거에 영감받아서 또 이제 좀 즉흥적으로 좀 연출된 전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카메라를 제가 타임랩스로 그날 하루 동안에 정리하시고 문 닫고 가시면 이제 그리고 이거 아직 안 끝. 제가 이제 어제인가요? 어제 이제 이거 준비를 그 스타벅스에서 좀 했는데요. 제가 제 사진을 한번 찍고 한번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 낭독을 그 컴퓨터 그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텍스트 집어넣으면 읽어주는 웹사이트에서 해서 MP3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제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마지막입니다. 컴퓨테이셔널 이상의 근간 시술이 제목 스타벅스에서 작업하는 권규영 작가의 모습. 사람과 떨어져 있는 사무실을 바라보는 모습. 오직 사람이 사람과 마주하고서 있는 한 사람의 소리만 느낀다. 회사에서 사람을 돌리는 일부 사무실이 남자를 도망쳤다. 사람들로부터 안경을 걷는 전문가가 사람에게서 나온다. 한 사람을 통해 백인 모양 표정 근처에 존재하는 일부 표현 전문가는 백인보다 미소가 그 사람 밑에 있다. 하나의 유니폼 아래 하나의 유니폼을 입고 코카인을 먹고 한량성주의한 백인이 쓰는 백인에서 떨어지는 초상화 남자들 사이에서만 유행을 본다. 사람에게 캐주얼한 표정을 지켜보는 한 여성 백인 유일한 모델 중 하나의 셔츠가 이 사람 근처에서 느껴진다. 하나의 신뢰한 백인 회사 배치 신뢰한 사람에 대해 도망 사람 안에 보는 몇 가지 초상화 없는 남자를 걸어 한 사람으로 캐주얼한 남자로 변하는 소년. 하나의 백인 떨어져 배치하는 하나의 모델 남백인 주위에 행복하게 된다. 남자 옆에 있는 표정이나 코가 섰어한 레이디에서 서서 있는 기분 많이 남자에게서 벗어난다. 사람만이 느끼는 젊음과 같은 귀여운 선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향하는 사랑의 눈을 바라보아라. 한 남자를 걷는 유일한 간색 머리 소녀는 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카사스 백인 이상이 걷는 일부 라이프 스타일 중 셔츠 모양 사람으로 예쁜 표정 백인에서 떨어지는 일 초상화는 한 백인이 행복한 서류가 운대 하나가 된다. 코카사스 사람보다 한 사람 행복한 한 사람의 내부의 20대가 하나의 백인으로 성장합니다. 예.